안녕하셈. 안녕하셈.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학급 특급 전기 설비에서 자, 우리가 지금 쭉 잘 알아왔어요.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선로를 설치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규정들도 살펴봤고요. 수변전 설비, 그리고 이제 배선 설비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조명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조명 용어, 조명 방식, 조명 설계, 이번 시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조명 용어와 그리고 자, 조명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또 우리 조명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몇 개의 주요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들 이렇게 세 가지 알면 깔끔하게 또 끝날 겁니다. 자, 먼저 조명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5가지를 제시해 놨는데 제가 시험에 좀 잘 나올 것 같은 것들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림하고 같이 가도록 하실게요. 자, 맨 처음에는 광속입니다. 광속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속은 묶을속, 뭐 다발속 이런 한자를 써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총양 이렇게 되겠죠. 자, 보통 F라고 이제 쓰고요. 자, 그리고 단위는 루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M 이렇게 써 있으면 루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한번 매칭해 볼게요.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나왔는데 첫 번째 광속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하면 자, 빛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빛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보통 부르냐, 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광도라는 게 있습니다. 광도. 자, 이 광도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방향이다 라고 해서 특정 방향의 광속의 크기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먼저 한번 살펴보면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특정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광도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자, 공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공식은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F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입체각이라고 합니다. 입체각이다. 그래서 이 입체각은 어떤 3차원 공간에서의 각도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단위를 SR이라고 해서 스테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더 깊게 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차원에서는 우리 각도를 표현하죠. 그거 이제 3차원에서도 빛이 이제 뻗어나갈 때 3차원 공간에서 이제 뻗어나가니까 그때 각도를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떤 입체각에 대한 특정 방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의 광속의 크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짠 하고 제가 그림 하나 잠깐 갖고 와봤는데요. 자, 요런 장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전등 있죠, 손전등. 자, 그래서 광도의 이그젬플은 손전등이 되겠다. 손전등. 자, 손전등 어떻죠? 특정 방향으로 이 광도를 높이는 예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곳만 이렇게 비추니까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도가 높은 예시다 라고 해서 빛이 뻗어나가는 걸 보니까, 자, 요렇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공간에 뻗어나가는데, 공간에서 보면 이것은 원뿔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의 원뿔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입체각은 3차원에서의 각도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입체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단위 부분을 이제 보시면, 자, 위에 강속을 입체각으로 나누니까 루멘 퍼 스테라디안, 요건 인정을 하실 텐데 요 옆입니다. 자, 여기 자, CD라고 써진 것이 있어요. 자, 이거 꼭 체크하십시오. 이거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 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체크해 주세요. 조도입니다. 조도. 자, 조도는 어떤 면에 광속이 도달할 때 그 면에서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보면은, 자, 공식은 조도 E는 면적분의 F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걸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A는 빛을 받는 넓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곱미터를 쓰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쪽 그림을 보면은, 자, 이제 빛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광속이 도달하죠. 광속이 도달할 때 이때 어떤 면적이 생길 거예요. 그죠? 요렇게 면적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A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그럼 이 면에서의 밝기니까 이 F를 A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단위는 럭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3번 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자 4번 보실게요. 4번 휘도입니다. 휘도. 자 휘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방사되거나 핵심은 이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올 때의 빛이 세기다 라고 해서 요거 체크를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자, 공식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E는 S분의 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S는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 사람이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이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에 한번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휘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정 방향으로 나오면 이제 광속이 반사돼서 우리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쪽 보이시죠? 네, 이쪽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관찰했을 때 요 면적이 S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요 장면, 요것이 휘도다. 그래서 이것이 4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단위는 이제 니트 그리고 스틸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니트는 광도를 면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단위가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틸브는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네, 좀 불필요한 건 지우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체크만 하실게요. 광속 발산도는 이제 어떤 면에서 발산되는 광속이다 라고 해서 R은 제가 A'분의 F 이렇게 이제 써놨고, 자 여기는 밑 분모에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봤더니, 자 이것은 빛을 방출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림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광속이 나오죠. 광속이 나오는데 이 광속을 둘러싼 커버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둘러싸진 이 커버를 광속이 이제 지나갈 때 어떤 면에서 얼만큼 발산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 제가 형광펜으로 다시 칠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가져가십시오. 시험장에. 광속 중요하고요. 자 F라고 이제 쓰고, 자 그 다음 광도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다. 손전등 떠올리시고, 단위는 칸델라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도, 자 어떤 면에서의 밝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꼭 보실게요. 자 요렇게 입사되는 부분을 떠올려 주시고요. 요렇게. 자 그리고 휘도는 이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의 빛이 세기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꼭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명공학에서 사용되는 칸델라 나왔죠? 칸델라는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짠 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겠고, 자 광도는 이것이었고요. 자 단위는 칸델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작업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이죠. 네, 여기서 핵심이 입사하고 있다. 그리고 단위 넓이당 비춰지는 빛의 밝기를 뭐라 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상하고 이게 현장에서 생각이 나시면서 이제 뭘 묻고 있죠? 이 부분이죠. 빛이 입사하고 있다. 그때 양이 무엇이냐? 그럼 조도입니다. 정답은 조도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위 넓이당 입사 광속을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죠. 저기 핵심어들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입사 그리고 광속이 되겠습니다. 광속 우리가 F라고 했고요. 입사는 지금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짠하고 우리 아까 봤던 요 그림이 떠오르면서 자 어떤 것이죠? 자 요렇게 지금 입사하고 있죠.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떠올리시고 정답은 조도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눈부심의 정도입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어떤 눈부심의 정도로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 넓이 대비 어느 방향의 광도 I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었죠? 네, 요거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짠하고 이 그림이 떠올리면서 자, 요 장면이 떠올리셔야겠죠? 어떤 겉보기 면적 대비 이제 들어가는 광도입니다. 그래서 요걸 의미하구나 떠올리면서 정답은 휘도다. 이렇게 1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볼 우리 두 번째 스토리는요,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명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조명 설비를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방식을 또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기구 배치에 따라 분류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배광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볼 것이고, 그리고 건축화 조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구 배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체크하실게요. 먼저 전반 조명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작업면 전체가 균등한 조도를 가지도록 조명극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 말만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여기 그림 요걸로 한번 연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등한 조도가 같도록 이렇게 조명들이 설치된 방식이다. 네,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부 조명입니다. 국부 조명은요, 이 국부는 전체 중의 일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국부 조명 이렇게 나온다면요, 우리가 필요한 장소만 조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 볼까요? 자, 그림 여기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곳만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요. 국부 조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반 병용 조명 이렇게 되어 있죠? 둘 다 쓴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면 전체적으로는 전반 조명 쓰고요, 필요한 장소만 국부적으로 써요. 그래서 그림은 이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전반도 있고 국부도 병행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내 전체를 조명해요. 그래서 공장, 학교, 사무실 등에 쓰는 조명 방식이 무엇이냐? 자, 그럼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 조명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배광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배광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광도가 분포되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직접 조명 방식, 자, 문제 수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요 반간접 조명 방식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직접 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 자, 요 밑으로 가는 하반부 광속 부분을 이제 보면 90에서 100% 정도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직접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뭐냐면, 자, 여기 상방부로는 그러면은 상방부 광속도 혹시 나온다면 위쪽으로는 그러면은 거의 안 가겠죠. 90, 100%니까 상방부 광속은 직접 조명의 경우 0%거나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는 하반부만 넣어놨으니까 상반부는 요거의 거꾸로가 되겠으니까 이렇게 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괜찮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직접 조명 방식은 반직접이니까 직접보다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냐 봤더니 60에서 90% 정도. 그러면 상방부는 어떻게 되겠죠? 상방부는 10에서 40%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같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밑으로 더 그래도 가고 있죠. 자, 그다음 전반 확산 조명은 하반부 광속이 40에서 60%다. 그러면 상방부도 똑같이 40에서 60%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전반 확산 조명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반간접 조명 방식은 하반부가 좀 이제 떨어졌어요. 수치가 10에서 40%입니다. 10에서 40% 몇 개 안 되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위쪽은 우리가 계산하니까 60에서 9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10, 40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간접 조명 방식은 간접적인 거니까 밑으로 많이 가지 않게 해서 0에서 10%, 그래서 위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위쪽 상반부 광속은 90에서 100%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디에 쓰일까요? 예를 들면 저 거의 없어야 돼. 그래서 침실 이런 곳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배광에 따라 분류할 때 특정 장소만을 고조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짠 하고 이 그림이 떠오르면서 어떤 부분이 되겠나요? 특정 부분만 강조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요 직접 조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구나 해서 자, 직접 조명교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90, 100%를 비춰요. 그래서 높은 조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때 뭐냐면 정답은 직접 조명이었죠. 짠 하고 이게 떠오르면서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조명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조명기구를 반간접 조명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때 위로 향하는 거 몇 %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짠 하고 요게 떠오르신 다음에 반간접 여기였죠. 자, 하반부가 10에서 4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상반부 광속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반부를 외우고 있다면 요거에 의해서 60에서 9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건축화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일부, 천장이나 벽이 조명기구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천장에 매입하는 방법과 천장면, 벽면 이용 방법으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체크하실게요. 다운라이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천장에 이렇게 그림 보시면 매입되어 있죠.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속에 광원을 매입하는 이런 조명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실게요. 자, 그 다음 천장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광천장 조명 방식은 실이 천장 전체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자, 오른쪽 요 그림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 쓱 보실게요. 코브 방식도 있는데요. 역시 요렇게 그림을 제가 매칭해 놨으니까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벽면을 이용하는 방법도 코너 조명 방식, 코니스 조명 방식, 밸런스 조명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그림과 함께 그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매입을 시켜요. 자, 이런 조명 방식이 무엇이냐? 정답은 다운라이트 방식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조명 설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 교재에도 더 수록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요 두 가지를 강의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지수와 등기구수인데요. 먼저 실지수, 영어로 룸 인덱스라고 하고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외우셔야 된다. 교재도 체크하시고요. 자, 공간의 실내 조명을 계산할 때 어떤 조명기구의 이용률을 구하기 위한 지수라는 내용이고요. 룸 인덱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공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요거 그림으로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 이렇게 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룸. 자, 방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자, 여기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고, 자, 요것은 무엇이냐면 작업면입니다. 저기 써볼까요? 작업면이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책을 볼 수도 있고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방의 가로 세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X에 해당하는 것은 방의 가로 길입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다.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쪽은 예를 들어서 Y라고 하고 세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H는 뭐냐면 광원이 이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광원. 자, 광원에서 이 작업면까지의 거리를 H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시하셔야 될 것이, 자, 여기서부터 자, 요만큼 작업면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가 H라고 한다. H. 그래서 글로 한번 써보면 광원으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보면 X와 Y가 곱해져 있고 밑엔 더해져 있죠. 자, 우리 1과목에서 우리 합성 저항할 때도 이런 스타일 많이 봤었죠. 그래서 좀 친숙하게 좀 다가올 것 같고, 자, 밑에 H 작업면까지의 높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서 이제 나온 그 값을 가지고 참고해서 조명을 설계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로 20, 세로 18, 천장의 높이가 3.85, 작업면의 높이 0.85일 때, 자, 이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룸 인덱스 공식. 룸 인덱스는, 자, H, 자, X도 1과목에서 이제 많이 본 비슷한 요 공식을 떠올리시고요. 짠하고 이 그림이 같이 떠올리셔야겠죠. 자, X는 우리가 가로였어요. X는 가로, 그리고 Y는 세로로 보자라고 했었고, 자, 요 광원과 요 작업면까지 그 높이를 H라고 이제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X는 얼마라 그랬냐? 가로가 20이고요. Y는 문제에서 18이라고 했습니다. 자, H 볼게요. H는 보니까 일단 문제에서, 자, 요만큼 있죠?
자, 요만큼이 문제에서 3.85m라고 이제 보았고, 작업면의 높이는 요만큼은 0.85m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만 그냥 잘 그리시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과정에 의해서 3.85에서 0.85를 빼야겠다라고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리시고 빼주면 3m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과정에 의해서 자, 차근차근 넣으면 20 곱하기 18에 3 곱하기 20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20 곱하기 18을 하면은 360이 되겠죠? 자, 그 밑에는 3 곱하기 38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보면 360분의 114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죠? 현장에서 계산기 쓰셔야겠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기 나오면 360 나누기 114 이렇게 하면 네, 3.157 정도 나오네요. 그럼 비슷한 3.16 정도로 이제 보시고 여기와 유사한 2번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구수라고 해서 조명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 조도 1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참고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등기구수 n은 자, 요렇게 생긴 또 어마어마한 공식을 또 가지고는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 각각이 의미하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각각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 한번 적어 본다면 E가 있고 그 다음 A가 있고 D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모에 F와 U 이렇게 이제 있죠. 자, E부터 보겠습니다. 자, E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기 위한 조도입니다. 조도다. 자, 그리고 요 A는요, 어떤 방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방의 면적이다. 넓이. D는 감광 보상률입니다. 감광 보상률이다. 자, 그래서 이 감광 보상률은 우리가 조명을 사용하다 보면 광원의 노화나 어떤 효율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광속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는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F라고 써 있는데요. 자, 요 F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광속, 조명 용어에서 했던 광속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U는 조명률이 되겠습니다. 조명률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요 조명률은 광원의 광속과 그리고 작업면에 도달하는 유효 광속 사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를 이렇게 해두실게요.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요 공식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떠올려서 한번 그래도 좀 쉽게 외워서 암기 팁을 한번 드려본다면, 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면 짠.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조명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등기구수가 필요한데, 그럼 이제 조명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요 앞글자들을 한번 따볼게요. 요 앞글자를 한번 따보니까 다음에 조, 그 다음은 방의 면적이었죠. 조방감이 되고요. 자, 밑에 분모는 광속, F는 광속이었고,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암기 팁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조명 달러 가야겠죠, 여러분들. 어떡하라? 조명 달러. 자, 뭐라고요? 조명 달러 금방 가야겠죠.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조명 달러 금방 간다. 금방 감 해서 조명 달러 금방 감 조방감 이렇게. 자, 이거 밑에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달아줘야 돼. 광속. 광속이 또 빛의 속도라는 의미도 있죠? 네, 광속으로 가겠다. 자, 어떻게 올 건데? 광속으로 가겠죠? 광속으로 가겠죠? 그래서 광속 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가셔야 됩니다. 조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조도가 먼저 나오고, 조도, 방면적, 감광보상률, 광속, 그 다음에 조명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내 면적이 100인 교실에 정광속이 2500인 40짜리 형광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50 럭스로 하려면 몇 개의 등을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식만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등기구 수 구하는 것이었죠. 자, 등기구 수 n은 자 뭐였냐면 자 어떻게 그랬죠? 짠하고 이 이미지를 떠올려 봐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었냐면 자 조명 달러 어떻게 한다고요? 조명 달러 자 조도 곱하기 금방 가겠다 조방 그리고 감 금방 가겠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 자 밑에는 어떻게 간다고? 빨리 가야 되잖아. 광속으로 달려가겠죠? 조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기 위한 조도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했고 방의 면적이 되겠고요. 이것은 감광 보상률이었죠. 광속 그 다음에 이것은 조명률이었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값만 넣으시면 돼요. 자, 조도는 얼마인가 봤더니 150이죠. 150 곱하기 방면적은 100이고요. 강강 보상률은 1.25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자 광속은 2,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은 50%니까 이때 0.55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기 있으면 150 곱하기 100 1.25 이렇게 곱해 주시고 나누기 2500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는 하니까 15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는 15더라. 그래서 보면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조명 설비에서 조명 영어, 조명 방식, 조명 설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